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세요. 예,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오늘의 제목은 자영이의 정신. 어머, 또 오늘도 자영이네요? 예, 이제 시즌 2. 어머. 자영이의 정신, 이 정신.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요. 1월 달에 소비가 3.8%나 늘었다. 이게 오늘 발표 났어요. 한 2% 정도 늘 줄 알았는데 3.8%나 늘어서, 이렇게 물건 가격이 높은데도, 물론 높이 때문에 숫자가 높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비 자체 하여튼 늘어났다. 뭐 이런 소식이 오늘 많이 나왔고,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이 에너지 가격이 막 상승할 우려, 뭐 주식시장의 요동,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지난 264화 자영이의 비밀에 의해서 오늘 265화 자영이의 정신.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자영업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한시름 놓았다. 그래도 보스 앤드 미트, 수입과 지출이 그냥 대충 맞아서 먹고 살고 인건비 나오고 렌트비 나오고 조금 저축도 된다 하는 때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유, 이 정도면 됐으니 뭐 천년만년 이렇게 살아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좀 더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뭐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실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요것밖에 안 되나, 뭐 허무하다,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이런 개똥철학 속에 빠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신력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나,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 또한 개똥 철학일 수가 있으니 들으시는 분은 알아서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Viewer discretion advised.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신없이 뭐 눈 떠가지고 일하러 가고, 뭐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서 먹고 자기 바쁘고, 이런 것이 조금 지난다면은,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자꾸 좋은 동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도 좀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생활에 자극이 되고 이제 방향이 생겨요, 동기가.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같은 거, 이거를 좀 잘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음료수 뭐 뚜껑이 맨날 쌓여. 그러면 환경 문제를 잘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야, 이런 뚜껑을 재활용해서 뭔가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뚜껑을 자연 환경에 해롭지 않은 걸로 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게 안 보이는데, 똑같이 매일 보는 일인데도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으면 새롭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지금 뭐 미국 사회 같은 경우 막 인종 갈등, 서로에 대한 증오, 혐오 같은 거 많은데, 뭐 이런 때 이 사회에 그러한 갈등이나 긴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화를 뭘 할 수는 없을까? 뭐 즐거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그 작가님처럼 뭐 만화를 만든다든가. 이게 자영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자꾸 추진하는 거죠. 지금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거를. 그런 좋은 뜻을 계속 갖으려고 노력을 해야 다음 단계로의 어떤 길이 열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뜻을 갖기 위해서 책도 읽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 좋은 내용의 무슨 뭐 강의도 듣는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MBN에서 하는 거. 네. 그거 좋아하는 보면은 거예요. 뭐 약초 해먹고 막 하시는 것도 잘 들었지만, 저는 굉장히 그 프로그램 중에 유심히 듣는 대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뭐예요? 왜 산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거 꼭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오. 대부분 잘 나가요. 제가 막 결혼도 잘하고 뭐 사업도 하고 막 한때 막 얼마를 벌었는데, 뭐 회사에 내서 뭐 이렇게까지 승진이 됐었는데, 뭐 막
그런데 하고서 이제 그 뒷얘기 어, 거기가 참 관심 대상이에요. 이게 네네. 이제 뭐 사기 당하고 뭐 잘못 투자하고 어떤 분은 아주 오래전에 드론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막 촬영을 막 하려고 했는데 도심에 고공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몰랐대요. 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그걸 다 준비했는데 딱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 도심에는 그런 걸 띄울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고 어머, 어머. 어렵게 벌었던 몇십억이 하루아침에 날라갔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늘 기본적인 지식이나 돌아가고 있는 경향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가고 있는 경향, 어떤 사회가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 무슨 뭐 차가 지금 전기차로 막 가고 있는데 옛날 뭐 배터리, 한국말로 배터리, 영어로 배터리, 스페니쉬로 배터리야. 여기로 휴식 배터리야를 그냥 어떻게 개발하려고 막 하고 와 드디어 성공했어 하고 딱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했어? 다 전기차로 해서 옛날 배터리는 그냥 쓰지도 않겠는 걸로 나중에 됐다. 뭐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은 시간 낭비한 거고 돈을 낭비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래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우리 미우새나 카톡 방이라든가 이런 데 모임을 통해서 잘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듣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생각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디를 튈지 모른다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제목이 자영의 정신입니다. 정신이 딱 있어야 똑같이 지금 가게에서 동전 바꾸는 아저씨, 뭐 유리창 닦는 아줌마,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은 비록 유리창을 닦고 거스름돈을 세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마크 주커버거가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있다가 제프 베조스가 될지 뭐 1년 뒤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운명은 누가 바꾸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뜻을 가지고 현실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눈으로 어떤 창안이 생기면 시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앞뒤 안 재고 무조건 돌진할 수는 없죠. 풍차 보고서 뭐 저게 저기다 하고서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하면 안 되죠. 현실감 있게 이 현실을 그래도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많냐면 이렇게 아침 뭐 메뉴 하는 식당 뭐 열심히 해서 뭐 한 5년간 착실하게 막 돈도 벌고 하다가 이거 성이 안 차. 뭐 난 더 큰 거 해야 돼. 난 원래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서 탁 접거나 팔고서 막 나는 더 큰 거 할 거야 하고 뛰어나갔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하죠. 아이고 그거 그냥 하고 있을 걸.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은 걸 시도하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는 걸. 이 세상은 내가 뭐 하나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했을 때 대부분은 딴 사람들이 이미 한 100만 번은 더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큰 코 다치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착실하게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거 정말 괜찮은 건데 했을 때도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면서 기존 비즈니스는 계속 하면서, 왜냐하면 자금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생활의 기반이고 그다음에 그 작은 비즈니스만 그게 인맥이 돼요. 다 거기에서 보면 손님들 있죠, 서플라이어들 있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루트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있고 뭐 이런 거,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새로운 것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간직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현실에 맞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참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90년대 초만 해도 저는 그때는 여기서 직장 다닐 때인데 그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막 그 시애틀, 워싱턴, 막 노스캐롤라이나 보면 참 계속 생각들을 한다는 걸 많이 봤어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시애틀에서
시애틀 베스트 커피가 스타벅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90년대 초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커피 리드 있죠. 뚜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있었죠. 네네. 그게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양반은 또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한국에 수출을 해보겠다 막 이런 얘기 막 나눈 기억도 나고, 제가. 또 한 젊은이, 미국에서 한 젊은이는 또 한국의 DDR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음악 틀어놓으면은 발 맞춰가지고 뭐 지그재그 맞아요. 거. 네네네네네. 그거를 미국에 한번 수입해서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아버지가 군 출신이셨대요. 군에서 어떤 장교 출신이셨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헬기를 어떻게, 자기가 살 만큼은 자금력은 안 되지만 한국에 항공을 약간 알고 그 자금을 투자해서 헬기 운송 사업을 한국에 하는 거를 자기가 중간에서 미국의 헬기를 한국 항공사에 이렇게 계약하게 만드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아저씨도 봤어요. 그때는 그런 항공기 가지고, 특히 헬기 가지고 운송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90년대. 근데 지금은 꽤 있잖아요, 이제는. 물론 이 아저씨가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저씨도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그 편의점 했었습니다. 그것 좀 꽉 차고서 뭐 방도 들으면 쏘겠다고 이러면서 아니 열심히 나가서 근데 일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다 그런 꿈을 갖고 계셨는데 혹시 그분 중에서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좀 꿈을 이루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현실화돼서 누군가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알았던 바로 그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과 비슷한 그 어떤 분이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자영업, 창업 이런 데서 이게 시작이 돼요. 뭐 대기업이 물론 아주 고도의 기술, 집약된 자본만으로 개발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말 우리 같은 자영업자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시도하던 그때 되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더 많다는 거,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일을 하면 즐거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가서 문 열고 또 뭐 물건 정리하고 또 손님 오면 인사하고 어떤 때 싸우고 피곤하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이거 비즈니스가 즐겁겠습니까? 아주 지옥이죠. 아이고 내가 네. 이거 죽지 못해서 해, 뭐 언제나 이거 나는 은퇴를 하나, 뭐 이럴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꿈을 한쪽에서 모락모락 꿈이 피어오른다면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즐겁겠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영이의 증신, 요거를 실현하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되고, 우리 먹살경제와 미우새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번 촉매제 역할을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유, 네. 자영의 증신 예. 맞나요? 아유, 잘 들었어요. 아유, 자영이 되고 싶네요, 저도. 네, 잘 들었습니다.